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나요? 높은 키, 넓은 어깨, 큰 목소리만이 강한 남자의 기준일까요? 오늘 저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속았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공허함, 그리고 작고 소박해 보이는 외양 속에 담긴 진정한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편견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엘레나 그로모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기 전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군인 출신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약한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 이 말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혔고, 저는 강함이란 무조건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며 남을 굴복시키는 능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강한 남자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20살 무렵, 저는 제 첫 남자친구 미하일을 만났어요. 미하일은 거의 190cm에 달하는 키의 운동선수처럼 근육질 몸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당당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반해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하일의 강함은 단순히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존심이 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죠. 이후로도 저는 비슷한 유형의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갔어요. 알렉산더는 권투 선수였고 드미트리는 보디빌더였죠. 겉보기에는 모두 강한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는 늘 비슷한 이유로 끝이 났어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힘든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를 의지했으며, 어려운 결정은 항상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저는 이반이라는 남자와 약혼까지 했어요. 이반은 군 장교였고, 아버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이반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공개적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짜 강함일까?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강함일까? 그날 저는 약혼을 깨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하셨고, 제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종류의 강함에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연애에 완전히 지친 저는 일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케팅 전문 기업에 입사해서 외국 고객들과 소통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러시아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에 통역사 역할도 자주 맡았죠. 그리고 운명처럼 29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해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컨설턴트, 정윤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어요. 윤호는 175cm 정도의 키에 마른 체형,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본다면 분명 비웃었을 겁니다. 저 약한 동양 남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곧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였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윤호를 통해 배우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일에만 몰두하던 그때, 제 회사는 한국의 유명 소비재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컨설턴트가 오게 된 거였죠. 제 상사는 제게 말했어요. 엘레나,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통역을 맡아주세요. 영어도 잘하고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저는 정윤호라는 한국인 컨설턴트를 처음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윤호는 첫눈에 보기에 정말 평범했어요.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비즈니스맨보다 훨씬 젊고 소박해 보였죠.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호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말은 적게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핵심을 찔렀어요.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죠. 우리 회사의 디렉터인 블라디미르는 처음에는 불쾌해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문제점을 지적하니 자존심이 상한 거죠. 블라디미르는 고의적으로 러시아어로 빠르게 말하며 윤호를 당황시키려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통역을 했지만 윤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영어로 부드럽게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윤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강한 남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태도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윤호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 몇 개의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저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곳곳의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윤호의 철저함이었어요. 그는 한 매장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며 진열대 하나하나를 살폈고 고객들의 동선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잠시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윤호는 조금만 더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답했죠. 그날 하루 종일 윤호는 단 한 번도 추위나 피곤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마지막 매장을 나왔고 그제서야 윤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도 될까요? 그 말투에는 명령이나 과시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윤호의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강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강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윤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의 독특한 매력에 더욱 끌렸습니다. 그가 가진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이 있고 흔들림 없었어요. 특히 프로젝트 중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윤호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마케팅 전략 발표 하루 전 경쟁사가 먼저 비슷한 캠페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블라디미르는 분노에 차서 회의실의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호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전략을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밤을 새워가며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고 윤호는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날 발표는 대성공이었고 클라이언트들은 우리의 순발력에 감탄했어요. 그날 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블라디미르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 내가 없었다면 우린 망했을 거야. 그러면서 윤호의 등을 세게 쳤죠. 윤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팀원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 옆에 앉은 동료 나타샤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인 정말 특이하지 않아? 보통 남자들은 이런 때 자기 공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데. 맞아요. 윤호는 특별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윤호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윤호에게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미 제 마음속에 윤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윤호는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네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윤호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16살의 윤호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족을 도왔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패한 연애들에 대해서요. 윤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한 번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윤호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따뜻함이었어요. 그의 조용한 눈빛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날 밤, 네바강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근육이나 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윤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윤호와 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몇 시간씩 대화를 이어갔죠. 한국과 러시아의 시차 때문에 윤호는 종종 새벽에 저와 통화했는데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배려에서도 윤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통화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호는 한국에서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전사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죠. 근육질의 큰 체구가 아닌데도 그는 엄격한 훈련을 모두 통과했고 심지어 부대에서 인정받는 전투요원이었다고 해요. 체력보다 중요한 건 정신력이었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3달이 지났을 때 윤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가 러시아 지사로 발령받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시 윤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윤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하지만 분위기 좋은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윤호는 제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어요. 엘레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움,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윤호, 사실 처음엔 당신이 강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아서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윤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입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강함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윤호의 강함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네바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윤호 옆에 있으니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윤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나, 우리 사귀어 볼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고 그의 품속에서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 누군가의 곁에서 불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어요. 윤호는 매일 바쁜 업무 중에도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화려한 선물이나 과장된 말이 아닌 일상의 작은 배려와 꾸준함으로 표현되었어요. 특히 제가 아플 때 윤호가 보여준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심한 독감으로 누워있을 때 그는 회사 일을 잠시 미루고 제 곁을 지켰어요. 약을 챙겨주고
수프를 직접 끓여 먹여주며 밤새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윤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과거의 남자친구들은 제가 아플 때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빨리 떠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달랐어요. 그의 사랑은 좋을 때만이 아닌 어려울 때도 변함없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윤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멀리 떨어진 가족들. 하지만 윤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을 먼저 떠나기로 했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는데 둘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더 특별할 것 같았거든요. 여행 첫날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우디 건축물들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안내해서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늦게 됐어요.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계획적인 윤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저는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말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레스토랑 하나 못 갔다고 세상이 무너지나요?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더 기분이 상했어요. 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걸까? 러시아 남자들은 화가 나면 바로 표현했는데 윤호의 이런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람블라스 거리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아름다운 야경에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여성 관광객이 비명을 질렀어요. 소매치기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순식간에 그는 소매치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윤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빨랐어요. 소매치기는 체격이 훨씬 큰 남자였지만 윤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소매치기의 팔을 정확하게 붙잡더니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어요. 윤호의 손목과 팔의 힘, 그리고 정확한 동작은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소매치기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윤호는 그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돌려주세요. 윤호가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강인함이 실려 있었어요. 소매치기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가방을 내려놓았고 윤호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도둑은 곧바로 달아났어요. 윤호는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제서야 윤호는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게 돌아와 계속 걸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윤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어요? 윤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특전사로 복무했어요. 거기서 여러 무술과 제압 기술을 배웠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윤호의 단단한 몸과 평소의 균형 잡힌 자세,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까지. 그는 진짜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강함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그저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윤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낸 것에 대해서요. 윤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표현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윤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진정한 강함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윤호가 가진 진짜 강함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윤호에게 제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그는 한 번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해 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확신했어요. 윤호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가족, 특히 아버지의 반대였습니다. 윤호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는 말했어요. 한국인, 그 약한 동양 남자에게 딸을 맡길 순 없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호와 함께 볼고그라드에 있는 고향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윤호가 직접 아버지를 만나 인사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제가 데려온 어떤 남자에게도 만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외국인, 그것도 러시아보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꼿꼿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 190cm의 근육질 몸매, 퇴역군인다운 위압적인 자세로요. 윤호는 긴장한 기색 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인사까지 했죠. 아버지는 그런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첫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윤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직업, 수입, 가족 배경, 심지어 러시아에 대한 견해까지요. 불편한 침묵이 흐를 때마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윤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군 경력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윤호를 데리고 서재로 향했어요. 남자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남았지만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서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거든요. 1시간 후 서재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그날 밤 윤호는 제게 서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러시아 퇴역 군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물으셨죠. 내가 우리 엘레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넌 약해 보이는데.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폭력적인 상황이 온다면 엘레나를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녀를 지키는 방법은 매일 그녀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요. 윤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처음에는 웃으셨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때 놀라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정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집 아이가 울타리를 넘어 우리 정원의 커다란 사과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뻔했거든요. 윤호는 순간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점심 식사 때 아버지는 돌연 윤호에게 러시아 보드카를 따라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이에요. 너라면 우리 딸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흘간의 방문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윤호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자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지.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구나.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윤호의 관계는 놀랍도록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윤호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탄했고 종종 요즘 러시아 젊은이들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하곤 했죠.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재단으로 걸어가며 속삭였어요. 엘레나,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윤호는 겉보기와 달리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야. 그와 함께라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제 선택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답니다. 결혼 후
저는 윤호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윤호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윤호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 요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셨어요. 한국 생활 1년 차에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달 후 우리 딸 안나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은 정말 힘들었어요. 20시간의 진통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호는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간호사가 윤호에게 남편분, 잠시 밖에서 기다리세요라고 했을 때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내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최후의 순간까지 제 손을 잡아주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처음으로 윤호의 눈물을 보았어요. 딸을 안고 있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요, 엘레나.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줘서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이유였어요. 윤호는 회사에 한 달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했지만 윤호는 가족이 최우선이라며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밤 아이를 돌보며 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데우고 아이를 달래는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산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윤호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팀이니까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윤호의 진정한 강함을 느꼈어요. 그의 강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아와 함께 집안일도 윤호와 저는 공평하게 나눠 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들과는 달리 윤호는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청소나 빨래도 자연스럽게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도 윤호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커리어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우리 둘 다의 책임이니까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안나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윤호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한국에 방문해 주셨죠. 파티 중에 아버지가 제게 속삭였어요. 딸아,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윤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남자구나.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윤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느껴져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안나가 잠든 후 윤호와 저는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윤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물은 부드럽지만 어떤 바위도 결국에는 깎아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호의 강함은 물과 같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끈질기고 유연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강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강함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안나는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며 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과거의 저는 강한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힘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윤호를 통해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윤호는 매일 아침 안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는 꼭 시간을 내어 안나와 놀아주었죠. 딸을 목말 태우고 집 안을 뛰어다니는 윤호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한 번은 안나가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공주님을 구하는 왕자님처럼 강한가요? 윤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아빠는 공주님을 구하는 왕자님보다는 공주님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윤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는 안나에게도 올바른 강함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요리를 했고, 가끔은 안나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윤호는 한 번도 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또는 이건 남자가 하는 일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일만 있었어요. 지난 겨울,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윤호가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이런 일 절대 안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때 윤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게 남자의 일인지 여자의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옛날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윤호는 안나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고, 제 아버지는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강함은 바로 윤호였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바위처럼 단단하거나 폭풍처럼 거칠거나 불처럼 강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처럼 부드럽고 나무처럼 유연하며 바람처럼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윤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윤호가 준비한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나눕니다. 안나는 날마다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깊어져요. 제가 러시아에서 상상했던 강한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선택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문화의 차이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